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으로 예전처럼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 벌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고점에 와 있습니다. 비싼 자산은 그 가격에 샀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을 남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전에 업로드한 자료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도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7번, 8번만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군, 상위죠, 상위. 거기서 주거업무시설군, 주거로 가면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쉽죠? 반면에 주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현실은 허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차장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거용 건물 지을 때 1층, 2층에 근생을 끼워 넣어야지 주차장법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고 나면은 신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근생을 주거로 바꾸려고 하면은 주차장법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요거는 돈 때문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요런 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수도권이죠. 특히 서울. 서울은 교통천국인데 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규제를 할까? 그리고 학교에 이제 공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 줄인다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짜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타워 만들면은 주차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자율주행이 정착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가 공실 넘쳐도 주거용으로는 못 바꿔준다. 주차장 법 때문에 요거는 일정 부분 집값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은 허가보다 무서운 주차장 법 때문에 1층, 2층에 주거용 건물에 있는 1층, 2층 근생 빌라, 근생주택 요런 것들 인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이 근생주택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잘 활용하면은 돈이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겠지요. 부동산 조금만 아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주거의 변종, 고시원이 생각난다. 바로 나올 겁니다. 고시원은 잠을 해결하죠. 밥도 해결합니다. 공동 주방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상 주거용 부동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종이죠.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운용하는 사람들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들어오니까 현실은 야매로 운영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요게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빛이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1층, 2층에 있는 근생 빌라, 근생주택 뭔가 빛이 좀 보입니다. 왜 이렇게 싸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거는 건축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인데 여기서 2항을 보면은 특히나 방화 구획 등 화재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연결이 되는데 47조죠. 47조가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인데 여기에 2항에 2호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입니다.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 보면은 지금 주거용 건물, 근생 위에 있는 주거용 건물은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 아니면 다세대 빌라죠. 공동주택이죠. 이러니까 1층, 2층 끼어 있는 근생주택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은 주거용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상가를 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못 합니다. 고시원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기 폭망입니다. 인기 1에서 인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서 낙담하면 안 되죠. 낙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조금 부동산 아는 사람 보기에도 1, 2층 근생주택은 꽝이더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많지 않죠. 너무 비싸서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찾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2층 근생을 초저가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 초저가지 아마도 요게 적정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빌라, 아파트 너무 고점이죠.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1, 2층 근생을 초저가로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단속 나왔을 때 합법을 증명할 수 있으나 이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누가 봐도 상업용 부동산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요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저가로 샀기 때문에 6%, 7% 임대 수익률 나올 겁니다. 6%, 7% 임대 수익률 나오면 요거 그대로 계속 임대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6%, 7%면 괜찮은 숫자입니다. 요렇게 임대를 돌리다가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주차장법 아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아마 풀릴 겁니다. 근생주택, 합법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놓고 한참 동안 6%, 7% 배부르게 임대 수익률 먹고 버티다가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임대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버티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게 있다가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그때 한 번에 요런 부동산들이 대박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박이 안 터지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좀 어둡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들은 폭락을 해서 쪽박을 찰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부동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기 없는데 나는 잘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러면은 수도권 부동산 투자도 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